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오늘은 갑상선암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선욱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 갑상선암을 방치할 경우에 폐로 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주로 폐로 갑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오래되면 다른 부류로 전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암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증상을 가지고 발견된 암의 경우, 갑상선 암의 경우, 즉 뭐 경부 종괴가 있거나 아니면 변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발견된 갑상선 암의 경우에 폐 전이의 확률이 대개 한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발견된 환자의 5%까지가 전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된 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전이 확률이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이가 되는 위치는 폐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뼈로 전이 되는 경우, 그리고 뇌로 전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뇌로도 갈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이요, 좀 목소리 변화, 뭐 목이 좀 쉰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손발저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부작용 맞습니까? 예, 우리 이제 갑상선 주변에는 신체의 중요한 구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반회 후두 신경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갑상선이 우리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갑상선의 그 뒤쪽에 부갑상선이라고 해서 칼슘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이 4개가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 중에 이 반회 후두 신경이 손상이 되면 수술 후에 변성이나 이제 고음을 발성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부갑상선이 손상이 되면 섭취한 칼슘이 체내에 남아있질 못하고 전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 의해서 이제 칼슘 수치가 혈중에서 낮아지면 이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이제 아무리 이제 노련한 집도의가 수술을 하더라도 한 1 내지 3% 정도에서 이제 수술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수술 후에 갑상선 암을 수술한 뒤에 칼슘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골다공증이나 부정맥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갑상선 손상이 나타나서 대개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갑상선 손상은 대개 6개월 이내에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100레를 하면 한 명 내지 2명에서는 이러한 그 일시적인 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영구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면 이런 경우 이제 평생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갑상선 수술 후에 이제 부정맥이나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수술 후에 갑상선 이제 전 수술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투약을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정상 레벨보다 약간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 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초기에는 재발 억제를 위해서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정상 레벨보다 약간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단점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가 되면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맥박수가 증가하고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심방세동과 같은 이제 부정맥이 일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된 상태가 오래되면 그 뼈에서 칼슘이 이제 그 소실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확률도 약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약간의 고용량의 호르몬을 쓰지만 재발이 더 이상 걱정이 이제 재발의 가능성이 떨어지면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을 약간 낮춰주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유방암하고 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높다. 이건 뭐 근거가 있나요? 예, 이제 이렇습니다. 갑상선암이 저희가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의 통계에 따르면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하여 4배 내지 6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개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검진이나 다른 의료 이용이 노출이 빈도가 증가하다 보니 역시 마찬가지로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의 발견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게 어차피 여성암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방암,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공고하는 암 검진 공고안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를 하시면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이 다시마가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마는 이제 우리 주부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 요리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주 성분이 요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러한 요오드가 너무 과다해도 또 부족해도 둘 다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과잉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제 갑상선 유도암과 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오드 결핍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여포암이 갑상선암의 20 내지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부족이 여포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WH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량이 정상 섭취량보다 약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요오드는 주로 해조류, 우유, 달걀, 유제품 같은 것에 많이 들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김치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를 되게 천일염과 젓갈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일 복용 이제 저희가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요오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더 요오드를 섭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특히 이제 건강식품을 통하거나 이런 섭취는 약간의 과잉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대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만으로도 좀 요오드 섭취는 충분하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또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어도 갑상선암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마나 이런 요오드가 과잉된 이런 음식들을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하지만 또 해조류는 나름대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칼슘, 미네랄 성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은 또 너무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